일단 오늘은 사실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제조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뵙지를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작성한 이유는 저희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장을 많이 이끌고 있고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변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 스터디로 제조 현장에서 그래도 많이 쓰셨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좀 디지털 트윈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약간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유니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회사 소개 잠깐 영상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Who first shared their stories in caves? Connected art, nature, and science. Led us toward new horizons. Who thought to capture motion? Spark an engine to life. Turn television into a playground. Every day, you create the playful, the functional, and the unexpected. You break down walls and take us to astonishing places. Tell stories, leap borders, and create beauty for tomorrow. Because at Unity, we believe the world is a better place with more creators in it, where everyone has a chance to shape the world. 네, 이 영상은 사실 한 3년 정도 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보다 저희 회사를 잘 소개시켜주는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어떤 장면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동굴에 벽화를 그리는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벽화를 동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처음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날에 지금까지 이제 많은 뭐 디자인 툴도 있고 크리에이팅 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유니티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산업 현장에서 크리에이터 툴로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게 저희 이 영상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실 저희 회사의 사운이 나옵니다. 저희 회사의 사운은 We believe the world is a better place with more creators in it.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세상에 많아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믿는다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회사는 원래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밀레니엄 스타트 업체로 탄생을 한 회사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창시자분들께서 설립자 4명이서 창시를 하셨는데 게임 개발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게임 개발의 민주화라고 하는 타이틀로 사실 시작을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왜 메타버스 쪽으로 갔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곳의 핵심 기술은 실시간으로 3D 렌더링 기술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느껴지실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제 특정 근데 프랜차이즈 뭐 차이즈 회사 이름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뭔가 지금 영상 같은 걸 찍고 계시길래 일단 버거킹을 가면 버거킹 와퍼 이제 포스터라든지 이런 프로모션 상품 보면 이거 맛있겠다 생각하고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햄버거를 열면 사실 내가 봤던 그 햄버거가 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어차피 선전할 때나 이렇게 뭔가 홍보할 때 그냥 멋진 햄버거 보여주는 거겠지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먹는데 게임 업계에서는 뭐 트레일 영상이라든지 실제 내가 봤었던 그 퀄리티가 실제 게임 안에 구현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다 보니까 내가 작업하는 환경 안에서 그대로 실제 게임 환경에서도 적용시키고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리얼타임 3D 엔진이라고 하는 그 툴 안에서 시작하게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
실시간 3D 렌더링 기술을 입혀서 앞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걸 또 제가 좀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3D 컨텐츠를 만들 때 2D 컴퓨터 화면 안에서 2D 공간 안에서 사실 3D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실제 3D 공간에서 표출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로 창작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이제 컨텐츠로 이제 저희가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 축으로 일명 이머시브 컨텐츠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실감형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산업에 AR이나 VR이라고 하는 컨텐츠 요소들을 저희 유니티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유니티가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은 세계 시장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경쟁사가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곳에 언리얼이라는 엔진도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어서 제조 현장에서 더 편하게 쓰여주실 수 있는 툴을 사실 선택하셔서 디지털 트윈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나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 것도 좋고 언리얼도 좋기 때문에 무조건 유니티가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는 결국 잠깐 소개를 했는데 게임에서 이제는 메타버스로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사례 저희 이제 2021년도 때 만들어졌던 사례 영상들 한 2개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XR 컨텐츠라고 하죠. 저렇게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저런 장비를 끼고 내가 그 안에서 3D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했었던 것만 모아놓은 영상이거든요. 아마 게임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넘기고 저희 대한민국에서 진행했었던 사례 영상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실 제조 쪽 관련된 사례도 있지만 제조가 아닌 현장에서도 이제 저희 툴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 전환을 많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보셨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제조 쪽 관련된 중심 사례로 제가 보여드릴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에어리어 안에서 저희 유니티가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개인데 뭐 당연히 저희 회사 CEO분은 메타버스 앞으로 올 거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집중해야 된다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미래에 있어서 과연 메타버스가 어떤 부분 때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현재 혐오하는 솔루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명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쓰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는 58년 황금개띠 세대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사실 맘스터치라고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햄버거를 구매하고 싶으신데 구매를 못 하셨어요. 왜냐면은 돋보기 안경을 놓고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시다가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 기계가 사람보다 인내심이 딸려가지고 10초 안에 선택을 안 하면은 다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김밥을 사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맘스터치가 키오스크 때문에 매출을 놓쳤구나라고 제가 생각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도 이제 AI,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결국 AI의 끝은 어디인가? 결국 제가 생각하는 AI 기술의 끝은 현실 세계에서는 로봇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가상 세계에서는 디지털 휴먼을 위해서 저희의 인공지능이 계속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키오스크가 저희가 일일이 누르는 형식의 UX가 아니라 만약에 디지털 휴먼이 그냥 떠 있고 내가 원래 점원을 상대했던 것처럼 나 맘스터치 왔으니까 사이버거 2개 카카오뱅크 있는 통장으로 결제해줘. 그럼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햄버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IT 기술은 세대 차이에 대한 격차를 나눠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은 키오스크도 그렇고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세상에 나왔을 때 노인분들까지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못 쓰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카톡으로 좋은 이야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믿으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 이런 거 보내주시는데 한 번도 아들 고생한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런 거 안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프티콘도 많이 보내고 있고, 근데 이제 메타버스 세대에서는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이상 IT의 기술 격차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제조업 현장에서는 사실 노동자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뒤에서도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제는 사실 24시간 풀로 일해도 알아서 버티는 강철 체력을 갖고 있는 로봇가 그런 노동 인력을 대체할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들께서는 메타버스 안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역할로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결국 시대가 온다라고 봐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안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고객들이랑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가져가면 필러가 이렇게 4개로 구분이 지어지게 됩니다. 비주얼레이제이션에서 시각화하는 부분,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시는 부분,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디지털 트윈하는 부분,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무작정 공장을 뭐하러 가상세계로 갖고 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몇몇 기업들이랑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 적용시켜 보니까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일단은 2022년도 올해 1월 달에 CES에서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싱가포르에 사실 현대자동차 공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설되고 R&D 센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존 공장에 있는 거를 메타버스로 갖고 와서 생산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이제 역으로 분석하는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메타버스 관련돼서 팩토리 자체를 처음부터 메타버스 상황에다가 지어버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과 데이터를 뽑고 난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그거와 똑같은 공장을 이제 짓는 부분으로 프로그레스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없이 자동화될 수 있는 공장,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유니티 안에서 공장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동선을 짜고 어떻게 기계가 움직이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현실 세계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한 범주인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렉서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저희 유니티를 가지고 홍보 자동차 영상을 만드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유니티를 통해서 날씨도 조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변경시켜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자동차 CF를 찍는다고 했을 때 멋진 지프차를 만들어서 모하비 사막에서 막 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시제품 출시되기 전에 있었던 자동차를 모하비 사막으로 갖고 가서 드론도 없으니까 헬기 같은 것도 또 섭외해가지고 공중에서 촬영 찍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가상에 그냥 렌더링 되어 있는 자동차를 똑같이 카페에서 올려놓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GPU 카드의 그 그래픽 퍼포먼스를 저희가 받아서 그냥 실사화 시켜가지고 이제 광고들을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아마 아까 보셨을 때 잠깐 나왔는데 그
제가 그 자동차 그 코나인가요? 네. 코나를 시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신차가 현재 나오고 있을 때 저희 유니티를 통해 가지고 미리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내가 타보고 싶은 자동차 다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미리 본 다음에 뭐 견적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저희 와이프 자동차를 이제 캐스퍼를 사줬는데 캐스퍼는 뭐 영업사원이 없이 무조건 비대면으로만 구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실제 이제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들이 저희 유니티 그런 기술력들이 들어가서 홈페이지 안에 구성돼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져가고 있는 하나의 좀 예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부터 제가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유니티로 그럼 디지털 휴먼을 얼마나 실사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까봐 저희 이제 에너미스라고 하는 트레일 영상을 하나 준비했고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배경과 모든 사람은 다 저희 유니티 그냥 가상 그래픽으로 구현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 중에 HDRP라고 하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가장 고화질의 선명도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인데 그거를 적용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봤을 때 제가 가족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 여성분은 진짜 외국인 배우분이시고 뒤에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내에서 크로마키 공간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다 가상의 그래픽으로 현재 구현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대한 텍스처라든지 머릿결이라든지 피부 구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거의 이게 사람인지 가상 휴먼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카피돼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is given only to those who dare to lower themselves and pick it up. 사실 이쁘지 않아서 더 현실 같아요. 네. 원래 항상 이런 캐릭터들 가상으로 만든다고 하면 무조건 예쁘게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같이 그 지바다이막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저희 회사가 인수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제 AI 베이스의 뭐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라고 놨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이폰 같은 걸로 카메라 트래킹을 해서 제가 말하지만 이 아바타에 있는 디지털 휴먼이 여자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아마 많은 그 회사들이 나의 홍보 모델을 디지털 휴먼으로 바꿔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워낙 모델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차라리 메타버스 상의 새로운 디지털 휴먼로 우리의 홍보 모델을 만들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마우스를 클릭해야지만 이렇게 틀어지는 영상이라서 그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마우스 조작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제가 어떤 건지 설명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DSM이라고 하는 그 조선소를 일단 지금 디지털 트윈화 시킨 부분입니다. 뭐 저는 안 가봤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40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들었고, 여기에 이렇게 디지털 트윈화를 시켰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탑차와 지게차가 하루에 3,000대에서 3,500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교통 체증이 일어나가지고 교통이 막혀가지고 업무 수행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화 시켜서 차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지게차 운전자분이나 이런 분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B구역으로 가지 말고 C구역으로 우회해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에 대한 정체 흐름이 풀려지게끔도 진행해주고, 저는 납득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특정 창고 어디에다가 놨는지 모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IoT랑 연결돼서 어느 부품이 어디에 있고 어느 쪽에 진행되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이제 디지털 트윈화를 구조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게
이것도 클릭 한번 또 해주시겠어요? 네, 클릭이 돼야지만 나오는 컨텐츠들이 많아서 네, 만도라고 하는 회사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카메라 센서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막 저희 막 실제 세계에서 막 자동차에다가 카메라 연결시키고 데이터 취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가상 환경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 자동차가 센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유니티 상에서 ML 에이전트라고 하는 머신러닝 에이전트 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분석하고 싶은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애저라든지 뭐 아마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AI 분석 툴 쪽에다 연결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자동차를 활용해 가지고 같은 시간에도 훨씬 더 그 병렬 구조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취합받을 수 있고 분석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가상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서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 갑자기 뭐 사람이 뛰쳐나오는 경우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랜덤 값으로 넣어놔서 그런 상황에서 이 차가 센서를 보고 잘 멈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상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항에서 쓰이는 방식입니다. 캐나다 공항이랑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인지 이제 홍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두 개 공항에서 이렇게 벨트라든지 진행되는 것들을 디지털 트윈화 시켜가지고 실제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뭐 A 벨트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B 벨트에서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떻게 해서 대처하고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상 공간에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바로 적용시켜서 대처할 수 있고 하는 방안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디지털 트윈화로 끌고 들어와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들을 사실 제조 쪽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요거는 클릭이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데서 이제 로보트의 인공지능 학습을 이 안에서 시키는 겁니다.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그 인테리어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키게끔 돌아다니는 거고요. 왼쪽에는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 개발자가 지정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얘가 잘 돌아다니는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왜냐면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제가 갑자기 막 퉁 부딪혀서 뭐 인테리어 박살날 수도 있고 문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네, 학습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클릭해 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조선업에서 상당히 굉장히 케이스가 많으신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배들은 한번 시동을 걸면 시동을 끄는 부분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번 시동 걸면 계속 거의 켜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만 야드에서도 이 배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주차시키고 어떤 식으로 화물을 빼고 진행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 트윈화 시켜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값을 분석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 공정 안에 있는 저 로봇이랑 여기 이제 메타버스 안에 있는 그 로봇가 실제로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인화 시켜 놓으셨는데 뭔가 문제가 터졌다. 그럼 메타버스 상황에서 내가 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정시키면 현실 공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퍼포먼스 바뀌도록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시킨 건데 뭐 한국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사례를 좀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 사례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대랑 삼성이랑 진행했었던 실제 중공업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시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 삼성중공업은 그 도면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삼성 갤럭시 탭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 관련된 걸 항상 갤럭시 탭으로 보셨는데 뭐 아크로벳이나 뭐 PDF 같은 부분으로 연동해도 막 데이터가 막 엄청나게 용량이 큰 거 같은 경우에 열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KBS 뉴스를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는 게 더 나서 이게 제가 아무래도 핸즈온을 직접 아무래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데 저 KBS 뉴스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셔서 뉴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하나만으로 제조 현장에서의 AR 활용 사례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KBS 뉴스. 지금 레이저 혹시 보이시나요? 포인터? 일단은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도면 데이터를 다 이제 유니티 베이스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갤럭시 탭으로 카메라로 이제 비추면은 그 해당 분야에 있는 도면이 AR로 비춰질 수 있도록 작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면을 찾거나 일일이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도 좀 축소되고 하는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이게 보여주시기 어려운 부분이시면은 나중에 뭐 자료 공유해 주셔서 뭐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저희 이제 조선업 현장에서 조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그게 되게 실제랑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라이팅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 유니티에서는 실제 뭐 햇빛처럼 하는 이런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사화처럼 적용시켜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진행했었던 사례인데 이렇게 지금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시켜서 실제 공장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원분들이 거제도까지 가지 않으셔도 내가 실제 공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이제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 CCTV를 달려고 했는데 인권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니까 그렇다면 GPS 관련돼서 연결지어서 공장에 있는 인부들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가 그냥 말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적용시켜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을 저기 디지털 트윈 오브 팩토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실제 현업에서 쓰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대기업에 계신 그 분들께 어떤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니즈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 보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틀어지네요. 이거는 뭐 그냥 버추얼 트레이닝인데 아마 여기 오큘러스 캐스트라고 하는 기기를 직접 써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이거를 한번 써봤다.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저는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 경비로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땀도 되게 많이 나고요. 실제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진행해 볼 수가 있고 실제 콘서트 같은 것도 내가 콘서트 맨 앞자리에서 막 실제 막 아이돌들이 그룹 막 공연하는 것들도 막 코앞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중학생부터 사실 뭐 1시간 정도 이상 쓸 수 있는 거고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썼을 때 장기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직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도 또 자녀분들한테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이 오늘 되게 짧다 보니까 원래 이거를 길게 한 1시간 정도로 진행해야 되는 세션인데 좀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말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 저희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대충 이제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니티는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디지털 트윈에 대한 메타버스를 이끌기도 하지만 현재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그 전 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의 약 85%가 저희 유니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메타의 호라이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쉬에서 알트스페이스 VR 기반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나 SK텔레콤의 이프렌드, 그리고 네이버 Z의 제페토 뭐 이런 부분들 다 저희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 하면 일단은 저희 유니티가 산업 현장에서 그래도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이미 쓰고 계시고 있는 그 툴을
저희 유니티 안에 플러그인에서 갖고 와서 같이 협력해서 쓸 수 있도록을 저희가 제일 잘 도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언리얼 대비 저희 유니티를 찾아주고 계시고, 다만 저희는 또 아까 영상 만들고 하는 분야는 좀 언리얼보다 조금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호 호환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으로 열심히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짧게나마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조 현장에서 아무래도 현업에 뛰시다 보면 IT적인 트렌드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그냥 되게 뜬구름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뭔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업무 생산성이 늘 수 있다라는 사실을 참고해 주셨다가 내부에서 혹시라도 뭐 필요한 공동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뭐 궁금하신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유니티 쪽으로 또 연락 주시면, 아마 HD 솔루션의 이충훈 본부장님께서 저희 쪽이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충훈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서 미팅이라든지 이런 거 요청 주시면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